초등학교 5학년. 네, 좋습니다. 다른 어머님들 아이 학년 한 번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2. 네. 제가 방금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의문을 열다 사회과에서 요번에 여름방학 때 뭔가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요번에 방학 때 수학 프로그램 시간표 다 짜셨죠? 영어도 다 짜셨을 거고, 우리 아이가 바쁜 스케줄 중에 뭔가 한 개라도 더 하고 싶으신 어머님들 마음에 저와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중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 요번에 기말고사 사회나 역사 성적 어떻게 잘 나오셨나요? 괜찮게 나오셨어요? 아이들 성적이? 채팅창으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8분 정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 지금 중학생들 요번에 성적이 어떻게? 아, 한바다 중학교시구나. 그 중학생들 시험지를 보면 사회 역사가 몇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되게 충격적인 시험지를 봤던 게 세 페이지짜리 시험지도 봤어요. 객관식은 1, 2페이지, 서답형이 3페이지.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아이들 단답형 시험 정도의 레벨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봐주실게요. 2028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하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할 건데, 이제 사회과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슬라이드에. 예전에는 그냥 외우면 됐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그냥 뭐 외우면 되잖아.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 이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정은 못하겠어요. 외우면 되기는 돼요. 근데 큰 범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외워서 안 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외워서 안 되는 과목? 수학도 공식을 외워야 되고 영어도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런데 문항의 스타일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부산 국제중이나 분이엘 예중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국중이나 분이엘? 아니면 저기 모라의 모덕중학교인가? 거기 아이비 학교인데 분이엘은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을 칩니다. 1학년 1학기에도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이 학교 자체가 원래 쓰는 게 많은 학교이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주는 것도 객관식 문제의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이거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되겠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암기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능에 통합사회가 무조건 나온다. 필수로 해야 된다. 현재 고2부터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예시문항이나 지금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고를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지리과 문제니까 지리과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건 윤리니까 윤리 가지고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뭐라도 한 개가 첨가가 되네. 그리고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그 해운대 수영구 남구 학부모님들 단톡방에서 그 단톡방 방장님이 진행하는 그 라이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문제를 낼 때 교과서 내에 있는 텍스트 가지고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심화되어 있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즉, 고1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고3 지금 현재 1호 개정 교육과정 마지막에 있는 애들 수능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단순한 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요번에 조금 느끼셨을 건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1호 개정에서 2 개정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크게 바뀐 애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란 말이에요. 교과 과정이. 아마 애들이 1학년 특히 1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엄마 이거 너하고 어려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5차 교육 과정 제가 거의 학원의 초창기에 몸담을 때 20대 중반 때 그때 어떤 거를 배웠냐면 세계 지리와 한국 지리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 남는 모습은 여학생들이 그 노트 정리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기름종이에다가 똑같이 그리고 막 그랬던 애들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까지 예쁘게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 건데 약간 그때를 회귀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는데 레벨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다고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느껴질 거고 그 양이 좀 방대합니다. 1학년 1학년 우리 현재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아이들의 책을 중등사회 1-1의 책을 한번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리과 영역이라든지 일반 사회과 영역, 특히 뭐 경제나 아니면 법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이 그래프의 값이 주어지는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글로 텍스트로만 눈에 익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었을 때 잘 못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요번에 의무를 열다 기록 경쟁력 강화 연구소라고 저희가 이름을 새롭게 하나 이제 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성적 중요하죠. 지필고사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필고사 이외에 수행평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보다도 더 통합사회 이 과목에서 우리 아이의 진로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쓸 게 너무 많아요. 제 유정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통합사회는 어떤 진로와 어떤 활동이 어떻게 붙어도 무조건 아주 양질의 퀄리티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지필고사 잘 치고 선수령 많이 맞추고도 중요한 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만큼이나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갈 건데 문과 쪽 과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역으로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부터 문과 쪽 과목이랑 결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요즘에 융복합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학교 인재상에 보면 융복합적 인재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과 쪽 갈 거라고 해서 나는 이과만 잘하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반대쪽, 그러니까 이과 쪽 아니면 문과 쪽이겠죠. 문과 쪽 아니면 이과 쪽이겠고, 그러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1학년 때 있다 이겁니다. 왜? 문과도 통합 과학을 배우고요. 이과도 통합 사회를 배우고. 그러면 자신의 영역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적을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희가 기록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제안들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을 준다. 그래서 올케어를 해달라. 올케어, 여기서 말하는 올케어가 뭐냐면 그냥 다 적어달라 이건 거예요. 다 적어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가 5분 채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거절을 했던 게 적어줄 수는 있다. 근데 적어주는 게 과연 얘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거나 할 때 그냥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아마 학부모님들이 딜레마에 빠지시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지금 교과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원에서 독서나 비교과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생각 너무 좋다. 야, 그러면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해볼래? 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산출물이 나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아주 좋은 산출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똑같은 아이가 열심히 이제 중학교에서 내신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이제 고입을 하게 될 때, 뭐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질문을 해보면 2년 만에 애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깡통이 돼서 왔어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제 경험상의 일들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공부. 그러니까 제가 사회 역사 이야기만 할 거니까 사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우리 채팅창에 이제 어머님께서 한바다 중학교 2학년이 역사 시험이 쉬워서 조금 잘 쳤다고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쉬워요. 쉬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찍어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 학년들, 중1들 말고 학년들의 학부모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사회 역사를 시험 일주일 전에도 공부도 안 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괜찮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하면 돼. 하면 돼.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나타나는 현실이 뭐냐면,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 과학도 조금 제외할게요. 그럼 뭐가 남죠? 사회나 역사겠죠? 애들 학교에서 평균 점수의 극 감소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잘 나와요. 뭐 90점 이상 그냥 받는데 7, 80점대 애들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로컬 근처에서. 왜냐하면 안 한답니다. 그냥 아예 안 한답니다.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회 점수가 뭐 10점대, 20점대 이런 애들도 있대요. 아니, 백지 내거나. 저도 조금 충격적이어서 왜 그런 일을 하니까 첫 번째, 그냥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어요. 찍어줘도 안 한대요. 다른 거 한다고. 근데 이게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 탐구 영역은 머리에 지식으로 축적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게 된다면 고등학교 가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설정을 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탐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문제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개념을 나타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산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해요. 학부모님들이 못해요. 탐구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학생의 호기심과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강의들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 강의는 뭐냐면 학원의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새 컨텐츠를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입니다. 외부적인 지식의 전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탐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탐구 보고서가 나오던 성장 리포트를 내는 여기서 말하는 성장 리포트가 저희 의문일에서 저번 주에 특강을 했던 자기평가 보고서예요. 학기 말에 쓰는. 지금 이제 저번 주 주말부터 저번 주 목금부터 학교에서 이제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던 학교들에서도 지금 자기 탐구 보고서를 써오라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아, 자기 평가 보고서. 학교 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그 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을 지금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 다 들어와 이 시간에 무조건 와야 돼.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저는 좋죠. 저는 좋은데 우리 아이들 워낙 할 게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줌으로 지금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저번에 요 앞에 설명회는 클래스인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클래스인 시스템이 온오프라인 동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온오프라인 동시에 된다 이러면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들으면 되죠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일단은 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오프라인 강의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거나 이 수업을 듣고 싶은데 거리상 멀어서 못 오거나라고 할 때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겠다, 대체를 하셔도 된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진행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뭐 몸이 아프거나 가족 스케줄 때문에 못 오면 녹화 영상을 저희가 7일 동안 공개를 할 겁니다. 7일 동안 공개를 하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공유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볼까요? 라고 그 의문점을 가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해요. 아이들이 클래스인에 실려 있는 영상을 볼 때 누가 몇 프로 봤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몇 프로 봤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가 개별적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요새 인강 보면 1.5배속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녹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제도 클래스인 내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그 뭐 자기가 파일로 뭔가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패드에 PDF 파일을 발송을 하고 패드에 자기가 문제를 풀거나 글을 적어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잘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사진으로 인증하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에 따로 만나서 과제 검사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번 방학이 끝날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리포트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돼야 될 내용들이 이건데, 어, 일단은 트랙은 두 개예요. 통합사회 트랙과 통합사회 트랙과 그 다음에 한국사 트랙으로 나눴는데 초등은 사회과 트랙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예 해주는 것보다 해주면 할 수는 있는데 흥미도 유발해서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가지고 제가 주로 테마를 만들었는데 초등 한국사 특강반 요거는 이제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좀 이따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 초등은 한국사 특강반하고 제가 요번에 좀 야심차게 만들었던 게 요겁니다. 학생 주도 역사 탐방 프로그램인데 이건 초중등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뭐고 초록배낭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아이 한 번이라도 보내보신 학부모님들 채팅창에 한번 반응 한번 해주실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간 역사 탐방 프로그램 보내보셨던 학부모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부산에서 되게 많이 보내던데. 저 초록배낭에서도 이제 한번 가서 제 아는 형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봤는데 조금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그냥 보고 오고
애들이 갔다 와서 뭐 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남는 그런 루틴이라서 이거는 제가 한 코로나 전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내용들인데 뭔가 우리 아이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주도가 되는 탐방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요. 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초중등, 초등 고학년은 같이 해도 됩니다. 중등 프로그램을. 일단은 비교과 역량 위주입니다. 비교과 역량 위주. 중등은 통합사회와 한국사회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미리 보기 버전이에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미리 보기 버전. 그러니까 의문을 열다에 보면 주제탐구 보고서 수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탐구 보고서 수업이 있는데 그 탐구 보고서 수업의 통합사회와 한국사 버전입니다. 이것도 같이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안내를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 예비고일 통합사회 선행반 한국사 선행반은 뭐냐면 이거는 교과예요. 말 그대로 교과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비고일은 통합사회 한국사 특강반 두 가지를 하면 예비고일 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방학 4주에 이걸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고일 통합사회 선행반에서 하게 될 내용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원투가 1, 2학기 하는 모든 내용이 10단원인데 그중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5단원에서 어려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서 교재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어머님들은 한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한 번 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두 번 치는 학교가 간혹 가다 있는데 한 번 1회고사만 치는데 그 1회고사 역사 시험 범위가 어디서 끊기냐면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까지 가더라고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까지 가고 일부 학교는 거기까지도 못 가는 학교가 있고 이걸 넘어서는 학교가 잘 없어요.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전에서 끊기는 일제강점기가 현대사가 들어가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단원 3개, 1학년 2학기에 한국사가 단원이 3개인데 1학년 1학기 3단원이 뭐냐면 흥선대원군부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전까지예요. 그걸 안 배우고 들어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뭐 신라의 진흥왕이 어쩌고 광개토대왕이 어쩌고 고려의 왕건이 정책이 어쩌고 이거는 애들이 수없이 들었어요. 초중고 때. 초중 때. 초중 때 수없이 들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역사가 지금 현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료가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걸 안 듣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예비고일 한국사 특강반은 8강을 통, 8, 8차시, 8차시 강의를 통해서 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 핵심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교재를 제가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교과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2, 고3은 예비고이는 지금 고1 때 통합사회, 고1들의 통합사회 모의고사 평균 점수와 고2 모의고사 평균 점수의 갭이 1등급의 갭이 한 5점에서 7점 차이 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1 때 문제가 쉬워요. 고1 때 문제가 쉽고 애들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2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보고 어이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6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6월 모의고사에 고1은 1등급 등컷이 50점이에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 난이도가 쉬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1등급 등컷이 몇 점이에요? 43점이에요. 7점 차이 나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첫 번째, 이과 가는 애들. 과학만 하니까. 이거 뭐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겠지. 두 번째, 1학년 때 통합사회 내신 공부를 할 때 지식으로 축적 안 했던 애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한 거죠. 세 번째, 에이, 설마. 뭐 고3 때 가서 하면 되겠지. 실제로 지금 고등부 학생들은 과목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목 선택을 할 때 3학년 때 들어가면
수능 준비하라고 사회탐구 과목을 1학기 때부터 넣어주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2학기 때 넣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능을 몇 개월 준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2학기 때부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변형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수능 준비를 우리가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하자. 다른 애들은 아마 요번 빨라봤자 요번 겨울방학 때부터 할 건데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하자. 그다음에 실제로 마지막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턴인 고3 사탐론 프로그램도 저희가 주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통합사회 선행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드코어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5단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하는 단원이 2단원, 1학년 2학기 때 하는 단원이 3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요 아이가 아니다.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교재 이름은 개념의 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개념의 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참고로 요거는 예비 고1만 들으라는 수업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다음에 요 정도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중2 학생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안에 보면 이때까지 치렀던 모의고사들 등컷이라든지 오답률까지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철학적인 내용인 행복 파트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행복 파트에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비중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제가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필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필기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해준 거 그대로 뺏겨 적는 정도 필기를 하는데 거의 손을 안 돌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본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좀 많아서 제발 좀 이렇게 좀 적어보라고 말을 해요. 구조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조화시킨 노트 정리 핵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적으라고요. 쓰라고. 빈칸으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의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걸 땡겨와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는 사회는 위계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위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수를 하지 않고 대수 미적을 하지 않고 미적분 투를 못 해요. 그게 위계거든요. 물리를 해야지 역학과 에너지 이 과목을 할 수가 있고 물리학을 해야지 생명과학을 해야지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위계가 있는데 체계가 사회는 위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 문제, 고등학교 똑같은 파트에 대한 내용을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 있는 내용을 데리고 와도 아무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거든. 선생님 우리 학교 교과서에 그 말 없던데요. 아마 너네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오해가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내거나 모의고사에서 낼 수 있는 심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풀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자료라든지 대표 주장들 한 번 더 제가 리바이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어떻게 되는지 대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그 다음에 OX 퀴즈 그 다음에 본인이 셀프 점검하는 페이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총 5개입니다. 행복 파트, 철학에 있는 행복 파트, 그 다음에 기후, 특히 애들 기후 어려워하거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칠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괴리감이 너무 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진짜. 그래서 이게 뭐지? 기후 파트. 어떤 여학생은 울면서 전화요. 선생님 학교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수능 특강 가지고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해져 있는. 어렵게 나온다라고 거의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어렵게 가르치는. 그게 이제 센텀고라든지 동문여고라든지 예문여고라든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쉽게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법 경제는 항상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중학교 때도 힘들어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정의는 지금 모의고사 킬러로 작용하고 있는 고2 모의고사의 킬러로 작용하고 있는 두 번밖에 안 쳤지만 그 두 번 모의고사에서 모두 2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개념의 문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해서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통합사회 퍼스트 무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분석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아마 제가 설명회 신청하실 학부모님들을 뵈니까 고2 학생이 한 명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있는 개념의 문과 거의 비슷한 개념을 한 번 더 추가를 하는데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개념의 문 교재 막바지에 제가 요거를 넣어놨어요. 모든 사회 통합사의 문제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보면 이런 오답률 데이터, 그다음에 정답 답지, 그다음에 이렇게 등컷까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탐구랩이에요. 탐구랩. 아까 비교과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통합사회와 한국사에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된 내용들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중등 심화탐구반이 요겁니다. 심화탐구반이. 그래서 요거 교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통합사회 탐구 랩은 활동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진로 연계 문화권 관광 상품 기획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문제 해결 정책 제안 보고서 이렇게 저 두 가지를 제가 기획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고서를 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거 두 개 해놓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만약에 이 활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님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료를 수집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서 수집을 할까요? 구글링 하죠, 구글링. 그냥 단순 검색에서 끝납니다. 아니면 요새는 GPT 그냥 돌려요. 근데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주는 자료들 중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니까 맞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활동을 하니까 책을 추천해줘. 제가 이런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책을 막 추천해서 그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보문고 가서 검색해보면 그 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련성이 있거나 신뢰도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공공 데이터에서 찾아와라라고 하는데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논문 검색하는 방법까지 어디에서 어떤 논문 자료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출처 표기법까지 그대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애들 그냥 내가 어디서 논문 가져와서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논문에서 이제 그 미주각주 처리할 때 나오는 그 자료 처리 방법까지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진로연계 세계 문화권 관광상품 만들기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생각보다 문화권에 대한 2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활동하는 것 중에 문화권에 대한 내용들을 수행평가로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진로, 선생님 제가 의대 갈 건데 어떻게 문화권과 연관되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나요? 야, 그러면 중국 애들 우리나라에 성형관광 오는 거 그런 거 적긴 좀 그렇잖아.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고민을 해보자고. 의료 관광이라는 개념도 있고 아니면 힐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육체, 신체의 안정까지 테마를 잡아서 그렇게 관광 코스를 짜보면 되지 않겠니라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던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 1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활동 2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 제안하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제안하기. 대표적인 예로 용호동 매립지에 있는 저 메트로 자이 이쪽에 살던 친구는 여기에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매립이 되었고 동국제강 아마 동국제강인가 하여튼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뀌어서 지금 주거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항공사진이나 그 지적도 변화, 그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청에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안선 모양의 변화와 생태계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심의 변화, 그러면서 수질 오염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 제안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통합사회 도시화 파트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비교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수행평가 활동에 보고서를 미리 작성을 해보자. 그 대신 수업을 통해서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가 어디 갔지? 역사는요, 두 가지인데, 인물 탐구와 사건 탐구예요. 인물 탐구와 사건 탐구. 그래서 하나는 본인의 우리 아이들이 롤 모델이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롤 모델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어, 우리 아이들의 MBTI와 실제로 내가 본받을 사람의 MBTI를 분석을 하고 아니면 뭐 진로 전공하는데 제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활동이 나오면 메디컬 가려고 하는 애들 전부 다 허준합니다. 외교관 가려고 하는 애들, 뭐 정치외교학과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 전부 다 서희합니다. 좀 요거는 좀 아니지 않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메디컬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의사가 필요한 역량이 뭔가 판단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손기술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역량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우리 역사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물에 대한 탐구와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탐구 좀 재미있는 수행 평가였던 게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가상 인터뷰인데 이 가상 인터뷰 활동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가상 인터뷰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발발 하루 전에 그 사람과의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 발발 하루 전에. 그러니까 6월 24일 오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주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상 인터뷰를 하라고 하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한산대첩 전에는 이순신 장군가 하고 하는데 조금 재밌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조금 다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진왜란 중에 있는 백성 암호계 뭐 개똥이 피난 가고 있는 개똥이 아니면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조금 색다른 시야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선생님이 인식하는 순간 이 아이의 평가가 조금 더 색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는 아까 제가 사회 파트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역사는 아이들 하면 전부 다 뭐 하냐면 그냥 네이버 해봤자 백과사전인데 저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원문 사료를 가져와라라고 하거든요. 원문 사료. 우리나라 IT 강국이에요. 되게 잘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을 치면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다 공공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대장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장금. 이렇게 나와요. 대장금. 근데 대장금이 네 개인데 대자 말고 그냥 장금이라고 해볼까? 더 나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은여 장금은 중종 때 사람입니다. 그럼 중종 때 기사만 보자. 중종 때 기사. 어디 보자. 3번을 한번 볼게요. 은여인 장금이 쟤는 하종회보다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를 개어하실 때 개청하여 중지하지 않았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할 때 정률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박치게 하시니 매우 미편합니다라고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여장금이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장금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말로 해주면 방파제 역할, 커버 쳐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자료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중종실록 21권 중적 10년 3월 20일 기묘년 기사이다. 보고서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의 근거 자료 나는 원문 사료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의 질, 우리 아이가 탐구의 역량,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조선시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시대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이런 자료들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퀄리티 있는 자료를 찾아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사료를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MBTI 같은 경우에는 본인 MBTI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MBTI를 분석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의 탐구력과 분석력이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어, 그다음에 예비보일 한국사 특강반은 제가 요번에 교재를 만들 때 이름을 의문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제가 요거는 흐름의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사 흐름. 요것도 역사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위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문 교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처음에 맥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 유니트 7까지 있습니다. 8차시는 뭐냐면 모의고사 평가 칠 거예요. 모의 평가 칠 거라서 이제 일곱 챕터가 어떻게 유닛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흐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서 각 내용들을 학습할 때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코넬식 노트로.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수업이 이렇게 개념 파트가 진행이 되고 그 개념을 이렇게 빈칸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 읽기, 실제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부분에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순서를 외워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연표를 이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연표를 그냥 그 순서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서 구조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조화를 조금 더 명료하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죠. 엄마 물어봐줘. 우리 역사 시험 치기 전에 우리 딸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외웠는지 물어봐줘. 그래 너네 그거 해. 25문제. 이 제도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단답형까지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근현대사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흐름의 문 교재는. 그래서 요 수업은 개념의 문과 흐름의 문, 그다음에 예비 고이 고3 예비 고위 고3의 그 퍼스트 무버반 2022 수능 통합세 퍼스트 무버반은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비교과 수업 이제 탐구랩 두 개, 역사 탐구랩과 통합세 탐구랩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특강반 초등 버전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요거 만들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초등학생들은 제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보고 선생님 무서워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무서워? 이럴 때도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저는 초등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 아이들에게 특강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 한국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렇게 놨습니다. 시대마다 이야기로 만나고 연표 그리고 유물 유적 그다음에 활동지 골든벨 퀴즈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야기책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저는 이런 거 하면 오글거려서 잘 못하는데 어쩌겠으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개념인 거예요. 개념 이야기. 개념 이야기. 소리를 통해서 하고 핵심 낱말들이 있어요. 그럼 이야기에서 그 자기 핵심 키워드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필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너네가 여기 궁금한 거 한 개씩 적어볼래? 이렇게. 음. 그다음에 연표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하고 어떤 유적과 유물이 있는지 이런 도감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각 챕터의 주인공들이 있고 자, 이름을 한번 따라 써보고 그다음에 당군왕금의 의미라든지 스토리를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 빈칸 메꾸기 할 거예요. 빈칸 메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 한 번 더 개념을 한 다음에 골든벨 퀴즈로 갑니다. 골든벨 퀴즈로 가서 이제 한국사 개념을 한 번 더 미니맵으로 정리를 한다. 즉 아까 그다음에 제가 요번에 만든 게 요겁니다. 학부모님들 제가 초등 한국사 특강은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부탁을 드릴 거냐면 우리 아이랑 좀 대화를 해주세요. 대화를.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뭐였어? 기억에 남는 거 뭐였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사실은 바뀌지는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지식으로 축적을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엄마랑 얘기하면서 특히 그 좀 저학년일수록 엄마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뽐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학부모님들에게 초등 특강반 친구들 학부모님들한테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문장으로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 내용을 한번 해봐. 엄마한테 사인 받아. 밑에 사인까지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얘기하라고.
아무리 바쁘셔도 요건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초등 한국사는 교과 내용이지만 초등 한국사의 목적은 뭐냐면 8챕터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의 한 문장, 두 문장만이라도 기억을 해달라. 그게 교과 지식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내용 요건데, 학생 주도 역사 탐방입니다. 경상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이건 솔직히 고민이 많았지만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요즘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고, 특히 뭐 부산은 그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운동회도 안 한다. 점심시간에 애들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의문점이 뭐냐면, 얘들 뭐 하고 학교 생활이 재밌을까요? 막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어,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그 역사학과, 역사 전공자들 답사가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통도사를 가잖아요. 통도사를 가면 1주문부터 하나하나 발표를 해요, 아이들이. 학부생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겁니다. 뭐, 그, 백과사전 정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불교 유적지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일주문부터 본당까지 올라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불교 사상관이거든요. 불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 일주문의 의미부터 얘기를 해서 뭐 천왕문의 양쪽에 있는 사대 천왕에 대한 얼굴 색깔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발표를 하면서 갑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아이들이 통도서 가서 통도서 같은 데를 가게 된다면 혹시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원래 통도사는 경내 그 지금 가셔도 통도사 경내에서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표지판은 돼 있지만 그 핸드폰 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통도사가 가장 꺼려하는 데가 어디냐면 대웅전에 대웅보전 그 통도사는 그 대웅전에 가면 현판이 세 개가 있어요. 정멸보궁, 대웅전, 금강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뭐가 특이하냐면 저도 이걸 못 찍어요. 찍어 본 적도 없고 멀리서 줌을 해도 거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이 없어요. 대웅보전 앞에 불상이 없고 대웅전 그 불상 있는 자리에 유리로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진신사리를 만들어 놓은 금강계단이 마련돼 금강계단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진을 찍고 싶어서 몇 번을 가가지고 멀리서 줌을 해가지고 이거 찍으려고 해도 지금 아예 줌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에 그 무슨 나무들 하여튼 되게 분홍색 예쁜 꽃나무를 해서 딱 그 각도를 가려놨더라고요. 이게 이러한 것들, 이야기 왜 그렇게 됐는지, 이 현판이 왜 세 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실제로 교과랑은 관련 없어요. 교과랑은. 이건 역사 지식이거든요. 역사 지식으로 쏟을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해설사, 제가 통도사 얼마 전에 갔을 때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되뇌이면서 가니까 저는 통도사 전체를 관람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면 한 2시간 40분인가? 하여튼 그 정도 걸렸어요. 통도사가 어떻게 보면 절이 큰 절이라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통도사 가서 보고 오라고 하면 맥스 30분일 겁니다. 슝, 이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초록배랑이나 그런데 보내보신 분이 계십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어디 갔더라? 경주를 갔나? 제2석굴암을 갔나? 군위에? 아, 인각사를 갔구나. 애들이 말을 탄다는 거예요. 갔는데 말을 왜 타? 이랬거든요. 이런 거 없으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무슨 말이지? 이거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라서 아이들이 직접 가는 코스부터 설계할 겁니다. 근데 이건 학부모님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건데 코스를 짜놨어요. 코스를 어느 정도 짜놨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고 코스 짜라고 하냐면 갑자기 서울 간다고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재를.
교재를 만들어 놨고 보시면 이 워크북 활동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어떤 역사 시대에 관심이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역사 시대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테마가 좋은지, 그래서 코스를 짭니다. 범어사를 갈 거다, 여기서 뭘 볼 거다, 코스 동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코스 짜는 것부터. 그런데 자, 아이들 보고 코스 짜라고 하면 갑자기 서울 간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못 데리고 가요, 이거. 이렇게 코스를 짜놨어요. 제가. 이건 아이들한테 공유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불교유산, 박물관, 선사나 고대, 그다음 일제강점기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들 해서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범어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박물관, 그다음에 선사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코스에 대한 리포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뭐 백상기념관이라든지 강제동원 역사관, 그 임시수도 기념관, 석당박물관 이런데 유엔기념공원 이렇게 다 짜놨어요. 이 짜놓은 코스가 몇 개가 되냐면 부산, 그다음에 김해, 가야 유적이 테마겠죠. 그다음에 신라 유적이 테마가 되는 경주, 그다음에 장거리까지 얘기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답사 코스 4개, 창녕, 합천, 함안 뭐 이렇게 코스는 다 이렇게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코스를 짜고 이 코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활동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발표를 어떻게 할지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짜놓고 마지막에 답사를 가요. 마지막에. 답사를 가서 현장에서 기록을 하겠죠. 이 워크북에서 현장 기록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고등학교 가면 자기 평가도 해야 되지만 동료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예, 동료 평가하는 것까지 친구가 뭐가 좋았고 뭐가 안 됐는지까지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저희가 마지막에 8월 13일 날 답사를 나갈 건데 참고로 13일은 저희 학원은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제가 이 날짜를 답사를 해놨어요. 갔다 와서 뭐 하냐면 아이들이 요거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방학이더라고요. 요번에 초등이 방학이 훨씬 길어서 답사 이후에 보고서 쓰는 활동까지. 근데 중등 학생들은 안 되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앞에 워크북 보면 자기가 적은 거 가지고 보고서를 쓰면 되는 거야. 답사지, 보고서, 탐방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활동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진짜 그 공부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라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많고 재밌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스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마 이게 준비되셨어요? 초등학생들이 바꿔볼게요. 가능하면 제일 재밌을 겁니다. 제일 재밌을 거고 혹시나 야외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은 여러 학년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형, 동생들, 동생도 형한, 나이 많은 선배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밖에 나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까 미리 저희가 그 업체들과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원수가 되게 작으면 그냥 제가 데리고 움직여도 되는데 그러다 혹시나 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사 전에 여행자 보험에 모두가 가입을 시킬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답사를 나가면 식사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스를 1주차에 짤 겁니다. 1주차에 코스가 나오면 그 답사 가기 전에 미리 모든 식당들을 그 근처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그 현지적 요소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아이들과 협의를 할 거예요. 그 협의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참여해서 우리 아이의 하루 갔다 오는 거지만 그 식사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백반집을 갈 거예요. 백반집 갈 건데 우리 아이는 이거 못 먹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제가 현지 답사를 2회 내지 3회를 저는 혼자 갔다 올 생각에 애들이 코스가 만들어지면 지금 갔다 오면 저는 편하거든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외 활동에 대한 거부감, 우려는 이제 일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답사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들, 포트폴리오, 마스터, 연표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단기 특강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원래 정규반 예비 그 현재 고1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반 진행이 되고요. 각 학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반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들마다 수업들마다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 이거 한 개가 오타 나왔구나. 여기 예비고일 한국사 특강반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반 수업입니다. 요것도 2시간 반 수업이고 예비고일 통합사회 한국사 반은 두 과목을 같이 수강하셨을 때 할인 혜택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그 동시 수강 할인 없고요. 어, 제가 이제 다른 얘기보다는 저희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번에 어떻게 되는지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요 내용 말고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없으실까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아, 수강료는 제가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되노? 요렇게 대외적으로는 수강료를 얘기를 설명할 때는 안 드려서 수강료 부분은 음 제가 지금 채팅창에 번호 한 개 남겨 드릴 테니까 여기로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수강료 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제가 오늘 오후부터 제가 구글 링크를 열 거고요. 접수 기간은 제가 이제 방학 전에 접수가 다 끝나야 되고 이제 교재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수 기간은 7월 17일까지 최소한 7월 17일까지는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미리 이제 스케줄을 짜놓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도 이제 인원수를 알고 해야지 이제 준비 이제 교재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교실하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전화번호로 다른 궁금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